7번째 그림자의 딜레마는 경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핵심 안정성에 대한 강한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7번째 유전자 키 의지의 흐름에 말려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에너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자를 이해하는 첫 번째 측면은 강한 경계를 갖고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봉사에 기반을 두고 뿌리를 둔 명확한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분리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7번째 그림자, 분리. 안녕하세요. 골든패스 6기 레이나입니다. 7번 유전자 키의 딜레마 경계라는 단어를 들으며 7번 키에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경계는 제가 가장 하지 못하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40번 키를 광유와 소명의 구에 갖고 있으면서도 잘 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큰 폭의 스펙트럼을 지나고 33번 키를 지나면서 내가 육아에서 온 만큼은 내 신념을 강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그림자나 두려움, 불편함, 혹은 아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저에게는 강박처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나의 그림자를 대물림하지 말아야지라는 강한 의지력이 엄마로서 해야 한다는 일들을 차근차근 배우고 실천하고 남편에게 주 양육자인 나의 육아 지침에 따라달라고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 강한 의지력은 단연 저의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알고 있으니 분리를 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나의 주장만이 옳은 것은 아니니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이론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나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분리시키고 아이와 웃으며 즐기고 남편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점점 나아지고 단단해지는 나 자신과 미래의 아이도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나의 확고한 목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EQ의 7.5번을 갖고 있는 남편 또한 아이의 부정적 감정에 본인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 와중에 내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주는지 혼자 있을 시간도 줍니다. 사실 제가 있으면 일을 더 만들어서 정신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도 크지만요. 또한 아이는 나의 불안과는 상관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에 거침없으며 두려운 것도 호기심으로 잘 헤쳐갑니다. 이런 저의 집에서 일어나는 행동 패턴들을 보며 각자의 봉사의 경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와 선물들이 얽히고 설켜 어디서 톱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지 이해해 보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각자의 시간에 맞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불안이 좋고 나쁜 판단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족은 안전한 공간이라서인지 저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세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나는 나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엄마의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나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서 판단하기 전에 아이의 고유성을 발견해줘야 하며 단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잘 헤쳐가도록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고 아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성향을 보니 내가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니 그 사람의 장단점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생각의 딜레이가 길어 부정적인 반응을 받아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추후에 상대방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나의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되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인 말이나 나에게 있어 상대방의 단점이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단점이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계속 저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면을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장점을 알고 있으니 이제는 어디서 경계를 지어야 할지 조금은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하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해의 소지가 생길 만한 것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말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저의 핵심 안정화 경로는 40번에서 37번으로 옮겨갑니다. 37번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계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불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7번 유전자 키의 분리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 나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동지배란 눈에 명확하게 떨어지는 옳은 것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나한텐 옳을 수 있는 것을 행했을 때 오는 혼돈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맞춰지는 세상의 톱니바퀴가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SQ는 64번입니다. 이번 트랜짓되는 채널에는 64, 47이 있습니다. 헤드센터에서 밀려오는 생각, 이미지들, 나한테는 진실인 이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란 압박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불확실한 생각과 이미지들이 점점 명료해지기도 합니다. 64번 CD에는 가장 좋은 조언은 듣는 것과 경청 사이의 차이에 관한 것이며 CD 상태를 나타내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말이 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CD 상태는 진실된 마음을 상대에게 전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서 본 진실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지금 내가 보는 세상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는 세상의 나도 100%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언을 들어도 나에게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경청하고 있을 때면 사람들의 말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왜곡되었지만 그 안엔 진실, 해야 할 일, 들어야 할 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청하지 않을 때 들리는 안내가 아닐까요? 물론 시작은 불안에서 온 것이었지만 저는 이제야 저의 불안이 감사하고 언제나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는 저의 삶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있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며 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도 언제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할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나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유를 찾고 틈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내 삶의 나침반은 내 안에 있으니 길을 잃어도 언제나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있었으며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지금 후회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있어야 할 곳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길에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좋은 연도, 좋지 않은 연도,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주파수가 어떻든 간에 삶 안에서는 수많은 스승들이 다녀간 것처럼 느껴졌고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1년 전 카드뉴스와 동일하다는 걸 이제야 발견했네요. 아주 작은 단위라도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교수님과 모든 도반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